안녕하세요. TV 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오늘은 대한민국이 36년간의 일제강점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올해로 69주년을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싸우신 분들입니다. 오늘 TV 책방 북소리에서는 광복절을 맞아 안중근 의사의 삶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최근 개정판이 나오기도 했죠. 김사몽 저자의 안중근 평전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시민들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김사몽 저자 만나봅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고. 단지 동맹을 함으로써 이 또 피로고비를 저격한 게 대한민국 만세. 네가 죽어야 조국의 힘이 산다. 시민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모습의 안중근 의사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희도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김성신 평론가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시죠. 안중근 평전의 김사몽 저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사몽 저자님에 대해서는 평전을 많이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익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안중근 평전 외에도 만해 한용운 평전, 단지 심치호 평전, 백범 김구 평전 등을 쓰셨고요. 친일 정치 100년사,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등을 통해서 꾸준히 독립운동사 그리고 친일 반민족사를 알려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쓰신 책만 30여 권이 넘습니다. 책도 쓰셨지만 현재 서울신문이죠. 전 대한매일 주필 지내셨고요. 제7대 독립기념관장,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써오신 작품을 봐도 무엇에 가장 힘을 쓰고 살아오셨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자님께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역사 바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를 36년 동안 겪지 않았습니까? 네. 내년이면은 만 70년, 해방이 70년이 되니까 네. 그 일제강점기로부터 2배의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랬는데도 아직도 친일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일본의 그 극우 노선은 동양 평화를 어지럽히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대들이 그 어려웠던 일제강점기에 어떻게 나라를 되찾고 일제와 싸웠는가 이런 생생한 모습을 역사적인 사실을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평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도 머릿속에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데 네. 특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바로 그러한 역사와 또 그러한 인물들이 바로 일제강점기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신 네. 그런 수많은 독립운동가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네. 이 김사몽 저자 모시고 안중근 평전이라는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읽어보실 텐데요. 네. 책은 제가 간략하게 그냥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 이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또 변모해 왔는지, 그리고 이 하얼빈 의거와 그 이후에 이 그 공판 투쟁,
이러한 그 안중근 의사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안 의사의 그 행적이 어떠했는지를 좀 다시 재구성하고 있는 그런 평전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사료, 또 수없이 많은 또 증언, 자료 이런 것들을 김삼웅 저자께서 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모으고 네. 또 그것을 이제 분석하고 다시 정리를 해서 안중근 의사의 그 인생을 정말 잘 훌륭하게 재구성을 하고 있는 그런 평전 문학이다 이렇게 소개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중근 평전을 다시 내가 한번 써봐야겠다. 또 이렇게 마음 먹으신 이유라든지 또 쓰신다라면 나는 어느 부분들에 더 주안점을 맞춰서 한번 써보겠다 이런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부분들 어떻게 저희가 좀 보면 될까요? 예, 흔히 그 안중근 의사 하면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그렇죠. 독립운동가 네.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네. 일이지만 안중근 의사는 20대 후반부터 항일 민족운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예를 들어서 1907년에 국채보상운동이라든가 네. 또 카톨릭에 입교한 이후에 자신의 고향에다가 학교를 사제를 털어서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병 활동을 하고 네. 그리고 단지동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제와 싸우면서 결국은 조선을 병탄시키고 동양 평화를 어지럽힌 원흉이 이토 히로부미다. 그래서 그 절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가장 곤혹스러웠던 게 네. 카톨릭 신자는 살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금제가 돼 있는데 그렇죠. 신앙적으로는 네. 그런 걸 무릅쓰고 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취했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나 우리 국민들 또는 카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던가. 또 안중근 의사는 그 결단의 순간에 신앙과 애국 사이에서 얼마만큼 번뇌를 했던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8.15 광복절을 맞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긴 했지만 읽으면서 안중근 의사의 의사가 근데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자면 저는 닥터 그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초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러셨어요, 평론가님은? 초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좀 한 늦된 것 같은 4학년, 5학년 그때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되면 이제 역사를 배우게 그렇죠. 되고 이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참혹상 같은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암살했다 또 이런 그렇죠. 표현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써왔거든요. 맞아요. 사실 별로 이제 비판적이지 네. 않은 그런 입장에서. 근데 암살과 처단은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암살로 본다라면 그게 테러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김삼웅 저자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암살과 처단의 차이점,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어떤 행적은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한번 짚어주세요. 예, 최근에까지 저명한 역사학자가 책을 썼는데 네. 안중근 의사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하다 이렇게 제목으로 뽑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중학생들이 안중근 의사가 안과 의사냐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예, 오,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네. 역사 교육이 소홀한 거죠. 그런데 암살이라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두운 곳에서 음침한 은폐된 공간에서 특정인을 죽이는 것이 암살인데 네. 안중근 의사는 그때 당시 이 일본 교포들, 러시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한 2,000명 정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당당하게 국적을 처단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암살과 처단, 또 암살과 테러리스트, 네. 테러, 이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최근에 우리가 언론에서 늘 가끔 보고 있듯이 테러 활동, 특히 네. 중동 지방에서 최근에 테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테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을 지칭한 게 아니라 다수를 무고한 민간 비행기를 폭격한다든가, 네. 자동차를 폭탄을 던져서 폭파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테러지만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가 윤봉길 의사라든가 이봉창 의사, 이재명 의사 이런 분들은 국가의 적을 공공연한 우리 민족을 그 합병시키고 병탄시킨 그런 일본의 앞잡이들을 처단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역사학에서는 의열이라고 그럽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 피를 바친다. 네. 의열투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열투쟁하고 테러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 점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안중근 의사의 의열투쟁을 시작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그 수많은 우리 애국 선열들의 의열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네. 바로 그 분기점이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였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 의사라는 그 말의 뜻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도 그분들의 그 존재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다른 무게감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선생님, 안중근 의사께서 지금의 대한민국에 가지는 의미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만약에 안중근 의사와 같은 그런 의열투쟁이 네. 없었다고 하면은 일본이 생각할 때나 중국이나 만주, 러시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는 유럽 여러 선진 국가에서 생각할 때 우리 조선민족을 얼마나 유약한 민족으로 바뀌었는가. 자기 나라를 저렇게 빼앗은 국적 1호라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그런 민족이 무슨 장래가 있겠는가. 네. 이런 것을 볼 때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지켜주는 우리 민족의 상무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빛나는 의거였다. 그때 당시 중국의 원세계 같은 사람이 중국 5억 민중이 못한 것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의 국제적인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네. 전통성, 정통성, 그리고 어떤 민족적인 정신을 보여줬다.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럼 그 당시 현실적으로 국적 1호인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이, 안중근 의사가 처단을 한 것이 광복을 실질적으로 좀 더 빨리 앞당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정세로서는 네. 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게 1909년 10월 26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일제가 강제 병탄하기 1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권 회복까지는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나라를 덜 빼앗긴 상태거든요. 네. 1905년에 을사 늑약이 체결되고 1910년에 강제 병탄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1909년에 의거를 하셨기 때문에 국권 회복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었지만, 그러나 그 11.6 의거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의병들, 독립운동가들, 항일 투사들 이런 분들이 그 의기를 이어받은 것이죠. 그래서 1945년 광복이 될 때까지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바로 그 정신의 혈맥을 이어온, 그래서 우리 광복을 가져올 수 있는 불꽃이고 상징이고 네. 정신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뭐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책도 나오고는 했지만 그 어떤 안중근 의사의 어떤 비중이나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 후손들이 어떤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든지 뭐 그 이후에 우리의 어떤 뭐 정부나 교육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한 대접을 해드리고 있지 못했다. 그 충분한 그 어떤 정신적 개성을 하고 있지 못하다. 사실은 이러한 좀 생각도 드는데 그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안중근 의사가 그 일제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될 때 유언으로 네. 내 유해를 해방이 된, 그러니까 내 유해를 그 공동묘지에, 여순 공동묘지에 묻었다가 조국이 해방이 되거든 반장해다오. 그러니까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다가 묻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유언입니다. 그걸 아직도 지금 못 아직도 지켜드리고 지금 있죠? 100년이 104년이죠. 104년이 된 이 시점까지도 안중근 의사 유해를 우리가 반장을 못 해오고 있는. 네. 그래서 1948년 4월 달에 김구 선생이 평양에 가서 그 김일성하고 회담을 할 때 한 5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여순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 유해를 반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그것은 소련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주체를 말하면서 그런 것 하나도 못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는 남북 분단이 돼버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중국하고는 이제 그 국교가 단절돼 버리고 그래서 모셔올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것이죠. 네. 다만 1946년 해방 이듬해에 김구 선생이 귀국을 해서 중국에서 의거를 하셨던 윤봉길 의사 그리고 일본에서 의거를 하셨던 이봉창 의사 유해를 그건 일본이 이제 암장을 했는데 그때 일본에서는 찾아오셨어요, 두 분을. 그래서 지금 우리 서울에다 지금 모셔놨는데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유해를 봉안 못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가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런 상태이죠. 그렇군요. 이런 안중근 의사 같은 분들이 없었으면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뭐 이런 무서운 생각마저도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의 독립운동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이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책에도 그렇게 정리를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가지는 방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눈 네.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처단한 바로 그 사건.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의 가닥은 국민 계몽, 그러니까 국민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를 짓기도 하고 이제 그 다 사제를 털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립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 계몽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지론들을 평생 갖고 계셨던 거고 그렇게 실천해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사상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대단히 총명했던 분이고, 그리고 단순히 그때 당시에 과거 시험이라든가 뭐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개방된 지식인, 그리고 일찍 가문이 그 가톨릭에 입교를 해서 서양 신부들로부터 가톨릭교를 통한 그 근대 문명 이런 것을 많이 접하게 됐고, 또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가 대단히 그 일찍 개명하신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런 그 가마, 또 그리고 그 선대가 6분이 그 무인으로 과거에 합격할 정도의 그런 무골 집안이지요.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 글 공부도 중요했지만 말을 타고 총을 쏘고 그런 것들을 그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라든가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하셨던 대감 박은식 선생이 지켜봤던 어린 안중근 의사, 안중근 모습 이런 것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그런 그 기백이 있었어요. 그런 기백이 결국은 이제 사제를 털어서 학교를 2개나 세우고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국채 보상 운동을 펴는데 자기 그 부인하고 혼수품 그리고 자기 동생이 2분 있었는데 개수들 혼수품 꽃 뭐 금비녀 네. 금반지 이런 것까지도 다 꺼내가지고 뽑아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을 펴고 학교를 세우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은 대단히 일찍부터 개명했고 또 의식이 애국적이었고 그런 분이었죠. 그러니까 네. 이 의사이기도 하셨지만 그 이전에 또 사상가이기도 하신 그러니까 그런 면모들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중근 의사를 체포한 뒤에 일본 측에서는 실수였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사형은 면하게 해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회유를 강하게 했었는데 끝까지 안중근 의사는 그 회유를 뿌리쳤어요. 그 장면을 저자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낭독으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부탁드릴게요. 예. 네.
그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토를 국적 1호지만 일본 사람들로서는 그 메이지 유신을 제일 먼저 일으키고 일본의 입헌 군주 국가를 만들고 그리고 의회 제도를 도입을 하고 또 산업을 일군 원운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조선의 무명의 청년이 쏴주겠다. 네. 대단히 자존심 상한 거지요. 네. 그래서 그 검사도 그렇고 또 일본 그 밀정들을 시켜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근무하던 아주 조선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안중근 의사한테 접촉을 시켰어요. 내가 실수였다고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 얼마든지 생명을 보장해주겠다. 그런데 거부를 한 겁니다. 내 주장이 척외, 척양, 일본을 물리치고 서양 문물을 배격한다는 건데 내가 일본한테 생명을 고갈할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윽박지르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했다. 안중근은 안색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대꾸했다. 나의 행동은 의를 위함이지 절대로 사적 명예를 탐해서 나온 것이 아니오. 나는 의로 나라에 보답하고 의를 위해 내 생명을 기꺼이 바칠 것이오. 따라서 명예는 나와 하등 관계가 없어. 나는 몇 달 며칠 갇혀 있다 보니 밖의 여론을 듣지 못했고 신문도 보지 못했소. 그렇지만 우리 한국 조선 동포들은 누구 하나 나를 책망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오. 서방 신문을 보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나를 비방했다면 아마도 우리 동양을 자신들이 소나귀에 넣으려는 야욕 때문에 그랬을 것이오. 이 또를 제멋대로 행동하게 놓아두면 결국 동양 평화는 깨어지게 되고 그리 되면 동양 침략의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오. 이번 나의 이또 제거는 말하자면 그들에겐 동양 침략의 기회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들이 나에게 욕질했다고 해서 하등 관심 둘 바가 아니오. 그렇지만 한국인도 서양 사람들도 나를 욕한다는 공들의 말은 요원이니 나는 믿지 않겠소. 이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그 배경 설명을 직접 네. 듣고 저 이야기를 또 목소리로 들으니까 네. 그 장렬함이 가슴 찡하게 와닿는 느낌도 드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그 의거 그 자체도 네.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주신 저 영웅적인 그 어떤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어떤 감명과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이 네. 아닌가, 역사적 네. 교훈도 분명히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전을 왜 읽어야 하는지, 위대한 존재의 평전을 우리가 왜 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말 잘 알 수 있었던 대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자, 독자분들도 궁금한 점이 참 많으셨습니다. 독자 질문 들어보고요. 답변해 드려야 되겠죠? 함께 보시죠.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에 대해서 쓰셨는데 그 책을 쓰실 때 부담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나쁜 짓을 많이 했다는데 어떠한 나쁜 짓인지 많이 궁금해요. 안중근 의사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님도 되게 훌륭한 분이라고 들으셨는데 어떤 분이셨는지 궁금해요. 안중근 의사님께서 만들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 보면요. 안중근 평전을 쓰신 데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런 질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안중근 의사께서는 전 국민적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 있는 평전을 쓰는 데 대한 부담은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신 것 같아요. 예, 제일 저도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안중근 의사는 가톨릭 신자고 가톨릭은 십계명에 의해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만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 테러와 의열은 다르다. 그래서 의열 정신은 바로 안중근 의사의 기본 사상이고 철학이다. 이것은 십계명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 사상일 수도 있다. 이런 평가를 하면서 별로 부담은 줄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이분은 아무래도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이토 히로부미의 그렇게 죽어 마땅했던 그 악행이 구체적으로 뭐냐, 예, 그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거든요. 좀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예.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쉽게 해주시죠. 예, 그 부분은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을 때 일본 그 검사가 왜 죽였는가 물으니까 15가지 죄, 이토 히로부미는 15가지 죄가 있다. 네. 그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네. 첫째가 한국의 민황후를 시해한 죄, 명성황후를 네. 죽였잖아요. 네. 두 번째가 한국의 황제를 폐위시킨 죄,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죠. 네. 셋째가 5조약과 7조약, 을사 5조약 이런 것을 강제로 체결한 죄. 네 번째가 무고한 한국인을 학살한 죄. 다섯째가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킨 죄, 교육을 방해한 죄,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이런 15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15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사실과 맞지가 않아요. 어떤 거요? 그게 바로 일본 천황 폐하의 아버지인 태황제를 시해한 죄. 그러니까 이토가 그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 천황 일왕 천황의 아버지를 이토가 죽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때 이토는 시골에가 있었고 그 왕의 아버지는 그때 일본 교토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런 정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약간 착오를 했을 수가 있지만 앞에 소개한 14가지 죄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14가지, 뭐 15가지까지 안 가도 그냥 하나만 가지고서도 다 그럼요. 죽을 죄군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요. 네. 그렇죠.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머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대중들에게 아버지보다는 이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가 더 많이 좀 알려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편지가 있죠. 떳떳하게 죽어라. 뭐 이렇게 썼던 편지. 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그렇죠. 아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이 너무 가슴 찡하게 와닿거든요. 맞아요. 어떤 분이신가요? 고등법원에 상소를 하지 말아라. 일본 사람들이 너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조선 청년으로서 또 내 아들로서 당당하게 죽어라. 네. 그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 감옥에 있는 아들한테.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들을 그렇죠. 예 그렇게 당당하게 죽어라고 편지 쓸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 본인이 나는 이 명분을 가지고 죽겠다라는 결심도 물론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자식에게 어머니, 그렇죠. 죽어라. 그럼요. 죽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것이 그 신앙심이기도 하고 집안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무인 집안의 그런 그 정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꿰뚫은 것이죠. 일본 놈들이 결코 살려주지 않을 것이다. 기왕에 죽을 바에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죽어라. 그것이 그리고 훗날 하늘에서 천당에서 만나자.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안중근 의사가 꿈꾼 세상, 또 어떤 세상이었을까 그것을 질문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과연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보시면 정말 과연 흡족해 하실까? 아니면 좀 야단치실까? 이것도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어떠신가요? 예, 안중근 의사의 가장 그 마지막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생애를 건 걸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여순 감옥에 갇혀서 썼던 동양평화론입니다. 동양삼국, 그때는 조선, 일본, 청국, 동양삼국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여순을 개방을 해서 여순에다가 그때 안중근 의사가 갇혀 있었던 데고 그때는 이제 일본군이 점령했던 땅이죠. 여순을 국제황으로 해서 거기에 그 한중일 세 나라의 화폐, 공동 화폐를 만들고
공동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평화유지군을 만들고 한 청년이 그 두 개 국가 언어를 할 수 있어서 서로 유대를 같이 하고 이런 그 동양 평화론을 제시한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네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래서 그 지금 유럽 공동체가 공동화폐 유로화라든가 공동의회 아직 공동군대까지는 못 만들고 있죠. 그런데 안중근 의사는 벌써 그보다 50년 전에 동양평화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각자였다는 얘기시죠.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은 우리의 그 지나간 미래상이다. 지금 그 일본의 재군비, 중국의 그런 대국화 상당히 그 우리 동양이 어지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제시했던 그런 동양평화 구체적인 방안, 공동화폐, 공동교육장, 공동군대 개방 이런 것만 만들어도 이 어려운 국면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지나간 미래상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자님 보내드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예, 네. 정말 오늘 뭐 이 책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네. 그 애국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어떤 의미인지 되새길 수 있었던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 나라의 발전적으로 볼 때 계속되는 게 올바른 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은 과연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리고 오늘 우리가 21세기 초반에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각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오랫동안 건강하게 이런 책들 앞으로도 많이 쓰고 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광복절과 또 안중근 의사를 기릴 수 있게 시간 내주셔서 오늘 저자님 감사합니다. 예, 초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특별한 사명으로 여기고 목숨까지 바친 안중근 의사. 우리는 그를 다시 읽고 기억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안중근 의사같이 큰 사람이 다음 세대에도 다시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죠. TV 책방 북소리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